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뉴트렌드 학습 설계팀입니다. 자, 오늘 사례관리 분석 시간 주제는요, 전기기사입니다. 전기기사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전기기사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자, 응시 자격이 안 되는 분들, 즉 비전공자나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관련 학과 기준, 관련 학과? 이 관련 학과에 들어야 여러분들 전기기사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전기기사 응시 자격입니다. 자,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기술 자격 소지자, 혹은 관련 학과 전공자, 아니면 순수 경력자. 이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술 자격 소지자분들, 그러니까 비슷한 전기기사와 유사한 기술 자격을 소지하시고 뭐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시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학과라고 하면 뭐 대졸자도 있을 거고, 뭐 전문대 졸업자는 또 경력이 있어야 돼요.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 경력자 다 필요 없고 경력 4년 이상 있으면 시험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애매한 게 이제 관련 학과죠. 보시면 되게 많아요. 전기기사 같은 경우는 뭐 경영회계 사무중, 뭐 생산관리 직무, 아니 뭐 보건의료도 되고, 뭐 건설, 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전기, 정말 다양합니다. 이렇게 이 중에 하나만 돼도 전기기사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특징이 보통 이과 쪽 전공이죠. 2번 빼고요. 근데 자, 이 2번 경영회계 사무중 생산관리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핵심으로 들어와서요. 학점은행제가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응시 자격이 되는 조건은 많은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세 가지 분류로, 제가 앞에서 세 가지로 분류되고, 뭐 기술 자격 소지자, 관련 학과, 아니면 이제 경력. 기억나시죠? 다시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돼야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공자이거나 경력자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제 학점은행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비전공자도 이제 비교적 단기간에 전공자가 될 수 있어요. 자, 학점은행제라는 거는 대학 제도거든요. 전공자가 된다는 거는 이제 대학교를 입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대학교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학점은행제라는 국가 대학 제도를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공자가 돼야 한다는 건 이해를 하셨죠? 전공자가 돼야 하는데 학점은행제를 그래서 이용한다 라고 했을 때 관련 학과를 경영학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일단은 한번 보시죠. 왜 그런지. 자, 수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대학을 다니기 싫어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수업을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기관, 즉 학점은행제에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인가를 받은 전국에 있는 평생교육원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원격 평생교육원에는 아직까지 전기공학, 기계공학 이런 전공이 개설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온라인으로 이수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경영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앞에서 관련 학과 기준에 2번 경영회계 사무중 생산관리 어쩌고저쩌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학과가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어떤 대학교든 간에 대부분 경영학과를 나오셨으면은 전기기사 관련 학과입니다. 아무튼 온라인 과정이 중요하죠.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하기에 가장 수월하고 저렴한, 등록금도 저렴하기 때문에 경영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학점은행제를 선택했다. 그런데 비전공자이더라도 최종 학력이 다 다르죠. 우선 고졸자라고 하면 입학을 해서 4학년 기준인 106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자, 106학점이면은
좀 많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2년제 졸업자, 3년제 졸업자 같은 경우는 26학점, 각각 18학점만 이수하면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고졸자를 기준으로 해서 제 106학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편입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2년제 졸업자는 전공에 상관없이 80학점을 가져올 수 있어요. 3년제 졸업자는 120학점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의무 18학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18학점을 무조건 최소 18학점을 이수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비전공 4년제 대졸자가 조금 이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비전공 4년제 졸업자는 학점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에만 있는 특수한 대학 제도인 타전공 학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복수전공 개념이에요. 전공 48학점만 이수하면 전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영학으로 입학해서 경영학 전공 48학점을 이수해야 돼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학점은행제를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의 최종 학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학점 이수를 하게 된다는 점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기기사 응시 자격 관련 학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또 학점은행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학점은행제 에듀트렌드 학사설계팀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 도움이 좀 되셨나요?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바로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을 실행해 주시고 상단에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에듀트렌드 검색해 주시면 아래처럼 에듀트렌드 플러스 친구 아이디가 뜹니다. 우측에 친구 추가를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